이번 강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도 시행규칙입니다. 우린 지난 강까지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시행령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지루했습니다. 제가 하면서도요, 제가 설명이라기보다는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법을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제가 교회에 가보면 저 혼자 성경을 읽으면 엄청 힘드는데 목사님이 읽어주면 그냥 따라는 간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나왔던 이야기도 할 것이고 나올 예상 문제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행규칙은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하실 때 이것은 나의 산업 지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장관의 장관의 명령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장관 입장이 돼서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산업 지도사가 아니지만 곧 세계 최고 최상의 산업안전 지도사가 되실 겁니다. 저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정말 하다 보면 막 그냥 작은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업체와 약간의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분들이 나에게 약간의 금전을 주지만 나는 너희 회사에 무사고라든지 너희를 위해서 지도한다. 지도. 우리 기술적인 것도 지도하지만 실제는 업무적으로 지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 산업안전 지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사는 관리하는 거예요. 지도, 관리,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항상 장관이란 그런 입장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2022년 8월 18일 날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개정됐죠.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제가 법을 하다 보면 중간과 앞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23년 1월 1일부터 제가 전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1조 여기 나온 목적부터요 234조까지 있습니다. 규제의 검토까지 몇 장으로 되어 있냐? 바로 1장부터 11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11장 보치까지 구성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자 똑같은 옷을 제가 촬영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사실 이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인데 우리는 그 1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있는데 총칙은 법에, 다시 말하면 시행규칙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칙은 우리 1조 목적이 시작해서 8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규칙은 그래서 시행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이 어떤 법이죠? 같은 법 0이라 그랬으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해? 규정이에요. 법으로 정함을 어떻게 해?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의는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같은 법 시행령, 또 이제 그 다음에 뭐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요걸 가지고 줄여서 얘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안전보건규칙이라 하겠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그렇다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데 사실 요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 법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과 정의하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는요, 중대재해법인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번 시험에 1차 필수의 시험에 공통이죠.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단골 손님 어디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3차 인터뷰죠. 면접할 때 애를 먹습니다. 기술사 면접과 이제 제가 곧 면접도 한번 강의를 해놓겠지만 지도사 면접은 정해져 있어요. 대개 다 법조문에 용어의 정의 정도를 묻는다. 그리고 기술사는 여러분의 이력카드를 제출하지만 지도사는 이력카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용어의 정의인데 요것도 지도사의 현재까지 면접 문제로서 단골 손님입니다. 그럼 중대재해가 뭐냐? 중대재해 범위는 세 가지인데 산업안전보건법 2조 2호에서 고용노동부 용어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그러면 다음 각호가 이거든. 그러니까 다음 각호는
1, 2, 3호 세 개밖에 없어. 중대재해랑.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왜 중대재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가 틀리냐고. 당연히 틀리고 안 틀리고 우리는 알 필요 없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중대재해 범위는요. 사망자가 반드시 몇 명? 1명 이상 발생하면 무조건 중대재해예요. 두 번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도 역시 뭐다? 중대재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몇 명?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도 중대재해다. 이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 1차 시험에 나오고 바로 면접에도 필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그러면 중대재해 그러면 항상 면접에도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중대재해 범위는요. 시험 면접관이 이제 블라인드로 이제 돼 있어요. 아마도 23년 이후부터는 혹시 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2022년 8월 면접까지는 바로 블라인드가 돼 있었어요. 마켓. 그러나 블라인드가 있든지 면접까지 관계없어요. 묻습니다. 중대재해를 종류 3가지 또는 중대재해 범위 3가지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네, 중대재해 범위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된 내용이고 제3조의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합니다. 그럼 첫째, 중대재해가 뭐냐? 그러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입니다. 두 번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것도 중대재해다. 또 세 번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것을 중대재해라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만점이 되겠죠. 그러나 이걸 또 제가 사망자 그런데 이걸 이제 뒤죽박죽에 대한 관계없어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렇게 먼저 얘기하셔도 관계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1, 2, 3조 중에 몇 조를 한다? 3조를 반드시 기억한다. 그 다음요. 이제 4조를 가보겠습니다. 4조를 보니까 4조는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이에요. 협조 요청.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8조 1항에 그러니까 이게 법 8조 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에요. 관계행정기관은 쉽게 말해서 뭐 국토교통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기술부입니까? 해양기술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다른 교육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부처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근데 바로 고용노동부는 안 하겠죠. 자기가 하니까. 그 외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엄청 많아요. 첫째, 안전과 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이 추진하다. 이걸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너무 약하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재부도 협조해 주십시오. 국토부도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시 홍보 지원도 관계해서 다른 공공기관의 장이라든지 다른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련 중복 규제에 정비를 하자. 법이 있잖아요. 우리 안전에 관련되는 법이 아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건설기술교통법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좀 너무 막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호 안전보건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을 융자 등 금융세제상 혜택 부여 방법이라든지 5호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을 하는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라든지 그 다음에 6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에게 감액이라는데 이런 방법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산업재해 발생률의 산정 기준 방법은 별표 1에 있다. 근데 우리 바로 산업재해 발생률의 산정 기준은 별표 1에 있다. 거기서 우리 사망 만인율이라든지 상시 근로자 수라든지 그런 거 알아두시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7번째 7호죠. 국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사전검사 시 다음 항목의 사항입니다. 요 사항도 이제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별표 1호 1 제1호에서 산정한 이거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말합니다.
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 가점과 감점이죠. 그래서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 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역시 우리 지금 산업안전보건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릅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도 마찬가지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제공,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정부 포상 수상업체 선정식인데 이게 정부 포상이라는 것은요. 원래 우리는 장관상 받기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사실 장관상도 정부지만은 사실 장관상은 정부 포상에 사실 포함이 안 돼요. 어디서 되냐? 그 총리부터입니다. 총리부터 보면 총리부터 어떻게 총리상을 주면 총리 도장을 여기 찍고 여기 총리 도장을 찍고 밑에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딱 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찍으면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부 포상 받은 사람들은 정부 포상 이렇게 그 행정안전부에 딱 조사가 들어가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정부 포상이라는 것은 국무총리부터 대통령, 그 다음에 훈장, 포장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정부 포상 수상업체입니다. 정부 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종 소속 임원을 포함한 데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쉽게 말하면 야 기업체 정부 포상 주려고 그러는데 다른 업체에 비하여 산재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은 포상을 안 주겠다 그럽니다. 이 포상이라는 것은요, 받는 사람은 잘 받는데 못 받는 사람은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잘 받게 하는 노력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봉사를 좀 많이 해라. 봉사. 지역사회 활동에. 봉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어쨌든 운이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런 여러분 이제 뭐 양력을 보셔 대통령이 주는 상도 받았고요. 총리가 주는 상도 받았고 장관이 주는 상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주는 상도 받았어요. 광역시장상뿐만 아니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이제 그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300만이 시민이 주는 상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육감상을 사실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교육감상도 근간에 와서 하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제가 뭐 위대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 받기 쉽다 어렵다 떠나서 사실 우리는 동네 반장이 동장한테 상 받기도 사실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런 상 받는 것은 정부 포상이 이제 받으려면 뭐 다른 업체에서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안전지도를 열심히 해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노동부 장관이 추천해 주거나 그 다음에 안전공단 등에 추천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안전문화를 위해 봉사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 지도사 됐을 때 개인적인 상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은 뭐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자동차관리법 5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법 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유효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의 제공. 이런 거는 사실 현재까지는 시험에 한 문제도 안 나왔다. 그 다음에 11호 119 알죠?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른 구급활동 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9조 같은 법 시행규 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제공 이런 것도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른 관계부처 장관이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산업재해 예방할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뭐 하여튼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실제는 살아가고 우리가 안전문화 활동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산업안전 지도사에는 나온 예가 없다. 또 이것은 만들기가 힘들어요. 출제위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항입니다.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별표 1은 건설업체 산업재해에 대해 나오죠.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 발생률 및 그 산정 내용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정 내용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 며칠 10일 이내 이걸 알아놔야 돼요. 야 산업재해율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우리 회사. 그럼 이걸 10일 이내 반드시 누구에게 통보를 받으면 10일 이내 다시 장관에게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특별한 없으면 이의를 제기해도 잘 안 돼요. 이의를 제기할 수 며칠 반드시
불복할 때는 10일 이내 요거는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요 사이 이제 요것도 나올 수 있고, 또 혹시 이제 건설 안전을 선택하신 분 면접 시에도 이 무화를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5조입니다. 통합정보 시스템의 제공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하 공단이라고 하는데, 산업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또는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9조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활동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 공단이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통합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니까 별로 이것도 시험하고는 무방한 것 같아요. 6조입니다. 6조는 안전보건을 조치할 장소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입니다. 누구요? 대통령령이죠. 11조 5에서 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소라는 건 뭐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걸 고용노동부령이 도급인의 안전과 보건 조치 장소는 몇 호에 구성되냐 하면 1호부터 7호까지 구성되어 있다. 그럼 어떤 거냐면, 화재, 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된다. 뭐냐? 선박 내부에서 용접, 용단 작업. 용접은 뭐 녹여가지고 이제 쇠와 쇠를 붙이는 거죠. 또 금속과 금속을 붙인다 그래요. 용단은 녹이는 이런 작업할 때는. 그 다음에 안전보건 규칙, 다른 말로 하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예. 이런 거 다 기억가지고 다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거나 저장 설비 및 용지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거 특수화학 설비에서 용접, 용단 작업.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 용접, 용단 및 금속의 가연을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 숙돌에 의한 건식 연마 작업 등 불꽃이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결론은 뭐냐 하면, 가목부터 라목 보니까 다 어디 한다. 요런 화재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는 실내든지 실외든지 뭐 하는 거죠? 주로 용접, 용단하는 장소구나. 그 다음에 하나 더 포용된다면 연삭 숫돌에 의한 건식 연마. 연마는요, 습식과 건식이 있어요. 건식에 해당되는 경우만 장소다. 그 다음에 2호죠. 2호 역시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 작업을 장소도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 장소다. 양중기라는 우리는 여기는 어떻게, 요거는 단골 손님이죠. 뭐의 단골 손님이다? 건설이나 기계에 몇 점짜리? 5점짜리 단골 손님이고, 요 내용 역시 우리 면접에서 기계에서나 건설에서도 면접 양중기 종류 5가지를 이야기해 보시라고. 5가지가 뭐죠? 첫째,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 양중기라고. 요거는 필기 시험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그 다음에 어디 나온다? 면접에도 나오는 문제다.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의 취급 특별 장소, 방사성 업무를 하는 장소, 밀폐 공간에서 하는 요런 장소 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다. 또 위험물질 제조하는 취급하는 장소도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고. 그 외에요, 산업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하학설비나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가 되겠습니다. 7조입니다. 도급인에요, 관계 수급인의 통합산업재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1항 지방노동관서의 자응은 산업안전보건법 10조 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또는 재해율, 그 순위에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 10조 3항에 따라 산업안전부 시행령 12조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식으로 얼마? 500명 이상의 사업장의 도급인의 사업장 관로 안에 도급인을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1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에서 작업하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어디냐 하면 3월 15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도급인과 이제 관계 수급인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자료 제출은 언제 해야 되냐? 바로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사업장인데 다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얼마? 500명 이상인 사업장. 그 다음에 이제 500명 이상인 사업장인데 언제 제출하냐? 다음 연도 3월 15일이니까 오늘이 예를 들어 2023년이라 그러면 2024년 3월 15일 제출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갈로속으로나 또 요것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요 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요청받은 도급인은 그해 4월 30일까지 별지 1호서식 통합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전자문서라는 거 뭐예요? 바로 우리는 팩스를 가지고 우리는 전자문서라고 한다. 요사이 물론 이 전자문서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관계 수급에 별지 1호 서식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반드시 법에는 없지만 법에는 별표라는 게 없죠. 영예부터 시행규칙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뭐가 있어? 반드시 별표가 있어. 별표 있죠. 또 별표가 있고 별지가 있어. 별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뭐뭐 할 때 서식이라 해. 서식. 그러니까 양식 서류의 서식을 별지로 있는데 다 별지 서식을 만들어놔야 제출할 때 서식대로 해달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8조인데, 8조는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제1장, 이제 일반적인 거죠. 1장 총칙의 이제 마지막 조를 가지고 이제 1장 8조죠. 8조는 공표 방법입니다. 뭘 공표하냐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예요. 10조 1항, 2항에 따른 공표는 그럼 우리 이게 산재 발생이나 이런 걸 공표할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돼. 반드시 간보 또는 신문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그 보급 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한다. 쉽게 말하면 어떤 업체에 산업재해 발생 공표를 할 때는 반드시 간보나 또는 신문인데도 이제 일간신문 중에도 전국으로 나가는 거. 지방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국지. 그 다음에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한다. 이런 것도 이제 시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례를 공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러면 바로 아닌 것은 나올 수 있어요. 간보, 그 다음에 일반 일간신문, 인터넷 등으로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지도사 면접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는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1장을 했습니다. 1장 바로 1조부터 8조까지를 마무리했는데 그럼 2장은 뭐가 나오느냐? 2장은 바로 여러분 보지 않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요.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도 여러분의 산업안전지도사 합격만을 위해서 제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